나토가 사랑하는 자주포. 대한민국 K9 썬더. K9 썬더는 한 마리 맹수와도 같은 거포이다. 2018년 1월 6일 미 국방 전문 매체 National Interest.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과 관련된 밀리터리 관련 정보를 알아보는 Kevin's Korean Military Dictionary KKMD 방송을 제작 진행하고 있는 케빈입니다. 우리나라가 만든 자체 추진형 곡사포인 K9 썬더의 수출과 관련된 정보를 궁금해하시면서 정보를 알려달라는 몇몇 시청자분들의 요청이 꾸준하게 있었습니다. 관련 자료를 찾다 보니 미 국방 매체 National Interest에서 우리나라 K9 썬더에 관한 기사를 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2018년 1월 기사이긴 하지만 K9의 수출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비교적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해외 기사를 통해 K9 썬더의 특징과 장점, 그리고 러시아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북유럽 및 동유럽 국가들로 구성된 나토 회원국들이 왜 우리나라의 K9 썬더를 선호하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터키의 경우에는 쿠르드 반군 및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S와의 실전에 K9 썬더를 투입하여 실전적 능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현대시대에 들어 개발된 자체 추진 곡사포, 자주포 무기체계 중 실전을 경험한 것은 우리나라의 K9 이외에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K9은 터키 이외에도 연평도 포격 사건을 통해 실전을 경험하기도 했죠. 그런 이유에선지 이 기사는 동시에 연평도 포격 사건도 다루고 있습니다. 2010년도 연평도 포격 당시 북한의 선제 공격에 대응 공격을 펼친 대한민국 해병대의 K9 썬더에 관한 이야기도 포함이 된 것이죠. 미 국방 매체 National Interest에 소개되지 않은 많은 숨겨진 이야기들이 있겠습니다만 무기 체계들은 실전을 통해서만 실질적인 능력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시 군복무를 했던 20, 30대 젊은 세대들의 일부는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게 되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젊은 세대들 중에서도 당시 군복무를 했던 세대의 남성들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국방과 안보 문제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들은 젊은 세대들 중 누구보다도 전쟁 위협에 강하게 노출이 된 계층이었다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진심으로 당시 긴장감 속에서 군복무를 하며 나라를 지켜주었던 후배 장병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서로는 이쯤 하고 미 국방 매체 National Interest의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글자가 기사 내용이고 하얀색 글자가 제 보충 의견 내지는 사견입니다. 2017년 12월 노르웨이는 한화의 K9 썬더 자주포를 2억 1,500만 달러, 한화 2,550억에 구매할 계획이며 미래에 최대 24대까지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 옵션도 포함되었다고 발표했다. K9 썬더는 스위스 회사인 루엑이 제시한 M109 곡사포와 독일이 제시한 펜저 하우비제 2000를 간신히 제치고 노르웨이의 수주전에서 승리했다. 펜저 하우비제 2000는 한화의 K9과 유사한 주포 및 프로파일상의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K9보다 약간 빠른 발사 속도를 보여준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펜저 하우비제 2000는 한화의 K9보다 상당히 비싸다는 약점도 가지고 있었다. 이번 노르웨이에서의 K9의 성공은 이미 터키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인도와 핀란드뿐만 아니라 세계의 다른 나토 국가들에서도 곧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인 이 한국 자주포 무기 시스템의 또 다른 최근 성공의 한 예일 뿐이다. 한국은 2019년까지 비무장 산악지대를 따라 총 1200대의 K9 자주포를 배치할 예정이다.
52톤의 무게를 지닌 K9의 탑재된 포탑은 긴 155mm 52 구경장 포신을 지닌 곡사포를 장착하고 있다. 이 포신은 최대 40km 밖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고 로켓 보조탄을 사용한다면 최대 56km 밖에 있는 적도 포격할 수 있다. 5인승인 K9 자주포 탑승원은 주변의 핵, 생물학적 및 화학적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보호되며 19mm의 강철함으로 보호된다. 하지만 이 19mm의 강철벽도 중기관총의 탄환과 파편을 막아줄 뿐 그 이상의 위력을 지닌 중하기로부터 보호하지는 못한다. K9 포탑의 59경 기관총은 약간의 대공 방어 능력과 근접 방어 능력을 제공한다. 대한민국은 북한과 사이에 있는 비무장지대의 거친 산악지대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K9을 설계했고 산악지대의 특징인 안반지형을 극복하기 위해 최첨단 유압식 현수장치를 설치했다. 1960년대 이래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어 온 미국산 M109 팰러딘보다 더 무겁기는 하지만 K9의 이동 속도는 시속 70km 정도로 더 빠르며 1000마력의 엔진 덕분에 무게 대비 파워 비율이 훨씬 더 좋아졌다. 연료를 재보급하기 전에 작전거리도 기존 자주포보다 거의 40% 향상된 482km의 작전거리를 자랑한다. 움직이면서 발사하는 곡사포의 정확도는 정지했을 때만큼 안정적이지는 않지만 배치되어 정차한 지 1분 안에 발사가 가능할 만큼 빠른 발사 능력을 지니고 있다. K9 자주포는 자동 송탄 장치를 사용하여 설치된 2개의 장전 장치에 대한 승무원의 부담을 줄여준다. 다중탄 동시 충격 모드를 사용하여 불과 15초 만에 3발의 포탄을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으며 동시 탄착 사격으로 알려진 제2차 세계대전 포격 전술의 현대적 구현을 가능하게 한다. 작전 연구에 따르면 표적이 공공연하게 외부로 노출되어 있을 때와 표적이 공격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 집중 포격을 시작하여 탄막을 형성하는 것이 적에게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고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적들이 은폐-은폐를 시작하면 포격의 효과가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적이 포격을 시작을 인식하기 전에 3발의 포탄을 동시에 기습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다중탄 동시 충격 모드는 K9의 강력한 무기가 되고 적에게 훨씬 더 큰 피해를 입힐 수 있게 된다. K9 썬더는 최대 48발의 포탄을 적재할 수 있으며 승무원을 적의 공격 속에 노출시킬 필요 없이 자동화된 브릿지를 통해 포탄을 송탄시킬 수 있는 K10 탄약 보급 차량을 통해 포탄을 재공급받을 수 있다. K10 탄약 보급 차량은 최대 104발의 포탄을 싣고 다닐 수 있으며 정비 관리를 통일화하기 위해 K9과 동일한 차체를 사용한다. K9 썬더의 이동성, 빠른 배치 시간 및 MRSI, 보조 품목 동원 소요 능력은 짧지만 치명적인 포격을 신속하게 가한 다음 적 포병의 보복 공격을 피하기 위해 신속히 새로운 포격 위치로 이동하여 재배치한 후 2차 공격을 빠르게 감행하는 작전을 가능하게 한다. K9은 실제로 T-155 프루투나, 터키어로 폭풍이라고 불리는 터키 국내 라이센스 생산으로 만들어진 변형 형태로 터키 군대에서 첫 번째 실전을 경험했었다. 프루투나는 2007년 이라크 쿠르드족 PKK 병력을 대상으로 한 국경 간 침공 작전에 처음으로 사용되었으며 나중에는 터키 국경을 넘어 실행된 시리아의 쿠르드족 및 아이시스 병력에 대한 공격에 크게 공헌했다. 그러나 아이시스 병사들은 2016년 4월에 메티스 유선 유도 대전차 미사일을 사용하여 가지안텝에서 세대의 프루트나를 파괴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찍었던 일도 있었다. 터키는 현재 최소 300대 이상의 T-155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제르바이잔에 36대를 수출했다. T-155 프루트나는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사이에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전쟁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0년 11월 23일 오후 대한민국의 K9들은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서쪽 끝섬 연평도에서 운 나쁘게도
좋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의 불세례를 받았다. 그날 아침 일찍 있었던 대한민국 해군 훈련에 자극받은 것이 명백해 보이는 개머리 반도와 작은 섬 무도의 기반을 둔 북한군 포병들이 연평도를 타겟으로 1시간가량 무차별적인 포격을 시작했다. 그 결과 2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2명의 한국 해병들이 전사했으며 22명 이상이 부상당했다. 당시 연평도에 있었던 6대의 K9 썬더 자주포의 포대가 이에 대응했지만 2대는 공격에 의해 사격 통제장치가 손상되어 발사할 수가 없었다. 세 번째 K9은 포탄이 걸리는 바람에 일시적으로 작동하지 못했지만 잠시 후 2차 대응 사격에 나섰다. 제대로 운용 중이었던 K9 썬더는 무도섬의 적 진지를 목표로 80여 개의 포탄을 발사했다. 오전 훈련에서 K9 자주포 탄약의 대부분을 이미 소진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해병대는 포탄을 수동으로 재장전해야만 했다. 대한민국 정보당국은 K9의 보복 포격의 결과로 35명에서 40명이 사망했거나 부상당했다고 추정했으나 북한 측은 어떠한 손실도 없었다고 부인했다. 한반도의 비무장지대 DMZ는 양측 간의 격렬한 포격전으로 번져나갈 위험을 상시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지역이며 따라서 대한민국은 현재 탑승 승무원의 숫자를 단 2명으로 줄여줄 수 있는 자동 포탑을 장착한 새로운 버전의 K9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북부와 동부의 유럽 국가들 또한 이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보다 공격적인 태도 때문에 포병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애쓰고 있다. 심지어 총 인구 120만 명으로 작은 나라인 에스토니아는 2021년까지 대한민국의 K9 썬더를 12대 인수하여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러시아의 침공을 대비하고 있다. 한편 폴란드는 영국의 AS-19M 브레이브 하트 곡사포의 포탑을 사용하는 AHS 크래프라고 불리는 대한민국 K9 썬더의 국내 버전을 제작하고 있는 중이다. 폴란드 바르샤바는 총 120대의 K9 썬더 변형 형태인 크라프로 이루어진 5개 연대를 가질 계획이며 그중 한 연대는 이미 운용 중이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인도에서 사막 환경에 맞춰 최적화된 100대의 K9 바즈라 T가 구매될 예정인데 50대를 더 추가 구매한다는 옵션으로 인도 국내에서 제조될 것으로 보인다. K9 바즈라는 시대에 뒤떨어지고 구경이 훨씬 작은 FB433 에봇 자주포 및 2S1 자주포를 대체할 예정이다. 바즈라는 인도의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았던 자주포 병력에 최초로 추가되는 현대적 병기라고 할 수 있다. 기갑 곡사포 시스템은 무거운 데다 전 세계에서 역동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전장으로 병력을 배치하고 보급해야 하는 미군으로서는 도입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미군은 최근까지도 포병에 큰 중요성을 두고 있지 않았었다. 그러나 잠재적인 적국들과 국경을 접하게 되는 국가들에 있어서 포병은 공군보다 훨씬 더 신속하고 지속 가능하며 싸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다.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자주포는 이전보다 더 먼 사정거리와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We are truly honored to serve with outstanding artillerymen from the Republic of Korea. We are thoroughly impressed by how fast you move, how fast you shoot, and how accurate your artillery. 이러한 사실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되는 한국의 최첨단 자주포가 왜 인기와 몸값이 급상승하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준다. 지금까지 미 국방 매체 내셔널 인터리스트에 실렸던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인터넷상의 여러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자체 추진 곡사포 K9 썬더를 1. 화력, 2. 기동력, 3. 사격 통제장치 순으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화력. K9에는 신형 155mm 52구경 포탑이 설치되어 있고 최대 사정거리가 40km에 이릅니다. 이뿐만 아니라 2019년 전력화될 예정인
신형 사정거리 증가탄은 52에서 53km 이상의 사거리를 확보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5초 이내에 3발을 사격하는 급속 사격과 3분 동안 연속으로 분당 6발을 사격하는 최대 발사속도 사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평도 포격 사건 당시 해병대 K9이 분당 6발이 아니라 90초당 1발꼴로 발사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K9의 성능에 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나중에 확인된 바에 따르면 오전 훈련으로 K9에 적재되어 있었던 포탄을 다 써버리고 다시 보급을 해놓지 못한 탓에 탄을 자동 장전한 것이 아니라 탄약고에서 일일이 손으로 들고 와서 장전해야만 했었다고 합니다. 거의 50kg에 가까운 탄을 그것도 전시 상황 속에서 손으로 들고 와서 장전을 했음에도 90초당 1발꼴로 발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오히려 칭찬받아야 마땅할 일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탄창에 든 탄을 다 써버리고 일일이 하나하나씩 장전해가면서 발사했다는 소리니까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K9에는 자동화된 탄 이송 장치 및 장전 장치가 적용되어 있고 포탑 구동 시스템의 자동화와 링 레이저 자이로의 적용 등으로 사격 명령 접수로부터 30초 이내에 초탄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2. 기동력 47톤의 무거운 전투 중량을 이겨내기 위해 1000마력의 디젤 엔진을 장착했고 유압 현수 장치를 적용해 산악 지형 같은 험한 지형 극복 능력이 우수합니다. 특히 산악 지형이 많은 한반도에서 높은 기동력은 중요한 장점으로 인도로의 자주포 수출 경쟁에서 러시아를 이길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GPS가 아닌 INS 관성 항법 장치를 이용한 항법 장치를 사용하고 있는데 불편한 점도 있지만 전파방해나 음영 지역 등으로 GPS가 무용지물일 때에도 정상 작동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최근 국방뉴스에 의하면 GPS가 추가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네요. K2 블랙팬서에도 적용되고 있는 최첨단 유압 현수 장치 덕분에 기동 시뿐만 아니라 사격 시에도 충격을 흡수할 수 있어 신속한 사격이 가능해집니다. 3. 사격 통제 장치 K9은 전자식 사격 통제 장치를 사용하고 탄도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기존 방식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사격 재원을 산출할 수 있으며 자동으로 각종 장치에 명령을 내리고 상태를 인지하여 알려줄 수 있어 사격 임무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K9 썬더와 비교 가능한 몇 안 되는 자주포 중에 하나가 바로 내셔널 인터레스트에서 언급한 독일제 펜저 하우비제 2000입니다. 펜저 하우비제 2000은 발사속도, 방열속도, 탄약 적재량 60발 대 48발, 방어력, 사거리, K9 최대 사거리 40km, 펜저 하우비제 2000 56km 등 다양한 면에서 우세합니다. 하지만 4-50억대의 K9이 90에서 100억대의 펜저 하우비제 2000보다 반값 정도에 불과하다는 가장 눈에 띄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2019년 사정거리를 늘린 신형탄이 적용되면 K9의 사정거리도 50km급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사정거리 차이도 현저하게 좁혀지게 됩니다. 이 정도면 미국 국방 전문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왜 K9 썬더를 나토가 사랑에 맞지 않는 야소와도 같은 거포라고 소개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